오늘 보여드릴 증례는 상악 전치부에 광범위한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수평적인 골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67세 여자 환자로 사용한 고리 직제는 동종골과 이종골을 혼합 사용을 했고요. 사용한 멤브레인은 디흡수성의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술전 파노라마입니다. 오랜 기간의 상악 리무버블 파셜 덴처 사용으로 인해서 상악 전치부에 심한 수평적인 골 결손을 보였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악 구치부에서도 사이누스의 함교화로 인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누스 리프팅을 시행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술전 임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치은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악 전치부의 두께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합치가 임플란트 지지의 고정성 보철물이고 상악이 가철성 보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컴비네이션 신드롬과 같이 실제 남아있는 본은 굉장히 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플랩을 열고 본을 두께를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나이프 엣지와 같이 얇은 본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하시고자 한다면 플래트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프하고 이레귤러한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가 남아있게 되면 이니셜 드릴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GBR의 난이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에셋 키트 안에 있는 크레스트 리무버를 저는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크레스트 리무버를 이용해서 시조골에 평탄화를 도모를 해줍니다. 저렇게 평탄화를 시킨 상태에서 이니셜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요. 점차 확공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위치, 내가 식립하고자 하는 위치의 임플란트를 저렇게 식립을 했고요.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중절치와 캐나인, 그리고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 그리고 제2대구치의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랜 기간의 덴처 사용으로 인해서 상악 전치부 약 4번에서 4번 부위까지 심한 수평적인 골 결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범위한 디센스 디펙트가 발생을 했고요. 교환면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힐드 리치이기 때문에 GBR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러드와 본 포밍 셀의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코티칼 본에서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적기 때문에 본 매로우 퍼포레이션을 반드시 시행을 해서 매로우로부터 본셀과 블러드의 유리를 도모를 했고요. 그래서 코티칼 퍼포레이션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GBR을 하게 된다면 특히 이렇게 볼륨을 증강하는 GBR을 하고자 할 때는 페리오스탈 릴리징 인시전을 먼저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먼저 릴리징이 된 양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면 GBR을 한 다음에 플랩을 덮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나중에 그래프트를 하고 릴리징을 한다고 하면 저 릴리징을 하면서 발생하는 블리딩으로 인해서 입자형의 고리 식재가 흩날릴 수도 있고 서지컬 사이트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징 인시전을 먼저 하고 얼마만큼 릴리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GBR을 하시는 것이 GBR 이후에 그런 플랩의 클로저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먼저 PTFE 멤브레인을 2개의 본택을 이용해서 에이펙스 부위에 고정을 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을 쓸 때는 저 PTFE 멤브레인이 어댑테이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본택과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통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잘 감싸주도록 어댑테이션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노출도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에이펙스에 2개의 본택으로 고정을 하고 픽스처 주변에는 입자형의 동종골, 그 바깥쪽에는 이종골 이식제인 에이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2개의 본택을 이용해서 PTFE 멤브레인을 고정을 하고요. 오른쪽과 왼쪽의 멤브레인의 차이를 보이는 건 텍스처가 있고 없냐의 차이입니다. 재료는 동일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픽스처 주변에는 동종골, 그 바깥쪽에는 이종골 이식제를, 멤브레인의 에이펙스 부위는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개선 직하방해, 즉 멤브레인의 코로날 파트 쪽은 어댑테이션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멤브레인 홀딩 수차입니다. 아니면 저 팔라탈 쪽에 본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렇게 멤브레인의 위쪽 코로날 파트 쪽은 홀딩 수차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미 릴리징 시전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텐션 프리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와 심플 인터럽티드 수처를 이용해서 플랩을 클로저를 했습니다. 저렇게 2버전이 되셔야지만 반드시 상방의 덴처를 사용하는 동안 운드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서브머지를 시키고 약 2주 정도 이후에 발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약 4주 정도 이후에 가철성의 임시 보철물을 딜리버리 해주게 됩니다. 수루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약 5개월 이후에 2차 수술 시행을 했습니다. 연조직 힐링 잘 일어났고요. 치유 기간 동안 PTF 멤브레인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루 5개월째 플랩을 열어서 PTF 멤브레인을 제거를 했고요. 제거된 PTF 멤브레인 하방으로 양호한 골 재생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PTF 멤브레인을 제거할 때 본택은 굳이 제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양호한 골 재생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커버 스크류 제거하고 힐링 어바트먼트 체결해서 2차 수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수평적인 골 결손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광범위한 부위의 전반적인 치조골의 외형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고리식대도 중요하지만 이 고리식대의 컨투어가 컬랩스되지 않도록 멤브레인의 스페이스 메이킹 그리고 메인테넌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스티프니스가 있고 리지드한 PTF 멤브레인을 사용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전, 후 비교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수 치아의 결손 부위에서 다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광범위한 수평적인 골 증강을 위해서 PTF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증강시켰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본 증례에서는 광범위한 수평적인 골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GBR을 시행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GBR을 했고요. 디펙트가 큰 경우라고 한다면 동종고리 식재와 이종고리 식재를 적절히 레이어링을 하는 샌드위치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이 가장 장기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반적인 치조골의 외형을 증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지디티가 있는 비흡수성의 PTF 멤브레인을 사용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PTF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는 본택을 이용해서 에이피칼 부위를 고정을 해주고, 코로나 파트는 멤브레인 홀딩 수차를 이용해서 어댑테이션을 극대화시켜줘야지만 치유 기간 동안 운드의 스테빌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